안녕하십니까. OKDevTV 박정입니다. 예, 10월 17일 방송 역시 녹화로 진행하고 사정상 이제 흥황남하고 원래 같이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상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주제는 이제 서브리스 혁명에 이제 지체되는 이유, 요거는 이제 제목으로 걸었고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블로그 그리고 개발 이야기 리스트, 슬라이드 쉐어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채널 박재호 해서 유튜브 쪽에 제가 개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동영상, 특히 이번에 이제 리눅스 업스킬 프로젝트 총 20회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Q&A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을 4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짤방 빠질 수 없죠. 그림 보시면 이제 설계한 거하고 사용자의 경험 또는 사용자가 실제 쓰는 거하고 이제 다른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지름길 나 있으면 항상 사용자는 그 지름길로 가게 돼 있고요. 지름길이 점점 더 제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설계자의 의도하고 사용자의 실제 사용 패턴 이 두 가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내용 간략하게 보시고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설명 진행 드리겠습니다. 항상 개발팀에 있다 보면 독약 같은 사람이 있죠. 물론 이제 정말 뛰어난 개발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개발하면 아주 힘든 분도 계신데요. 이제 독약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놓은 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윈도우 10에서 개발 환경 설정 총정리 하는 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0만 개 이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비교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 덮어놓고 이제 구글 따라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들 고양이 이미지 좋아하시죠? 개발하다 보면 특정 영역에 그냥 이미지를 비워둘 수 없어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메일 사이즈를 입력하면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고양이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죠. 서브리스 혁명이 지체되는 이유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HTTP 프롬프트라고 해서 상호 대화식 명령행 HTTP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 10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팀의 독약 같은 사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약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글에서는 독약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기술이 얕은 사람, 서비스 이해도가 얕은 사람, 기술보다 입이 더 편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장애를 듣는 사람, 본업보다 외부 활동에 더 집중하는 사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떠오르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 역시 장애를 돕는 사람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은 장애일지라도 뒤에 가서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애가 발생하면 이 장애가 일시적인 것인지 환경 문제인지 내재적인 결함인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걸 덮고 가버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나중에 솔직히 호미로 막을 문제를 말이죠. 나중에는 정말로 포클레인 가져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덮는 이유는 저도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면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뒤에 가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서비스 되기 전에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문제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납불키는 게 좋지, 이게 상용 서비스까지 이런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금전적인 손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판도 떨어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람 목숨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개발팀에
독약이 아니고 다 보석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윈도우 10에서 개발 환경 설정 총정리입니다. 보시면 도메인이 microsoft.com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 가지 개발 경로 그리고 도구 및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개발 경로를 보시면 뭐 노드, 파이썬, 안드로이드 그리고 데스크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우리 타겟 플랫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별로 C++하고 C, C#, 도커, 파워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되면 여기 들어가시면 윈도우 10에서 어떻게 설정한다 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 설정 자체가 미리 되어 있는 분들은 크게 이제 이게 중요성이나 아니면 이게 어려움을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처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 대부분 개발 환경 설정하다가 1, 2주 그냥 시간 날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정리된 자료들 참 우리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리를 잘해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구 및 플랫폼 해서 이제 보시면 리눅스용 이제 윈도우즈 하이 시스템 WSL이라고 부르는 거, 그다음 윈도우 터미널, 그다음 패키지 관리자 누겟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파워토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 애저, 닷넷 코어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설치 어떻게 하는지, 설정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윈도우 10에서 아주 즐겁게 프로그램 짜실 수 있는 환경 구축 가능하리라고 이제 보시고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도 종종 여기 나온 내용들 하나 둘씩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openbase.io 130만 개 이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비교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라이브러리의 평판이 어떻는지, 이거 내가 정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쟁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openbase.io 들어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상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평판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용 편의성이 어떻고, 다큐멘트 정도가 어떻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부 같은 데서 별은 몇 개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 경쟁하는 라이브러리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장단점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 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나? 라고 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 또는 이제 뭐 서버 단에서 노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덮어놓고 구글 따라다 나가는 기술인데요. 뭐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문화 이런 거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사이트 이제 글인데요. 우선 과단 업타임 보장, 즉 너무 무리해서 실제 약간 다운타임 같은 걸 허용해도 되는데 그거를 거의 99.9999 이런 식으로 하면 엔지니어링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비즈니스 쪽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링 해서 이제 SRE 요즘 이제 한창 유행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실은 SRE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까지 복잡하게 뭔가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구축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구축하는데 여기 버그 생겨버리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 한창 유행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모놀리스 또는 묘들식 모놀리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경우에도 그냥 무작정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니까 좋더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례들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갔다가 다시 모놀리스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지만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전가의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 적용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 자체가
각 개발자가 또 해야 됩니다. 즉, 한번 만들면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적용해버리면 나중에 뒤에 일을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it 같은 레퍼지토리 만들 때 모노리포 해서 레퍼지토리를 하나로 두고 그게 다 넣는 이런 방식을 이제 구글이 쓰고 있는데요. 요거가 좋은 점도 있지만 관리나 운영 같은 거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수준이 높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퍼지토리 어떤 식으로 형상 어떻게 가져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존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이 돼야 되고 내가 이걸 적용해서 뭘 얻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거나 또는 뭘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placeKitten.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임시 그림으로 사용 가능한 고양이 이미지를 이제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http하고 placeKitten.com하고 가로, 세로를 주면 요 가로, 세로에 맞춰가지고 고양이 그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이미지 받아가지고 요 사이즈에 필요한 곳에 고양이를 살짝 넣어놓고 나중에 정말 정식으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들 대체할 것들이 생기면 그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 넣어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어떤 개발 과정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서브리스 혁명이 지체되는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서브리스가 만능일까요? 분명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제한된 프로그램 언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서브리스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 언어를 서브리스가 제대로 지원할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프로그램 랭귀지뿐만이 아니고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태계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 관련해가지고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 밴드 락인이 좀 큽니다. 아직 서브리스는 표준안이 없거든요. 뭐 구글의 펑션 쓰든지 아니면 AWS 람다 쓰든지 하나를 쓰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입니다. 한동안 동작하지 않았다면 캐시에서 밀려날 겁니다. 또는 서버 하나를 미리 띄운 다음에 그 서버 위에서 컨테이너가 구동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웜업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걸 제약을 푸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돈을 좀 더 내면 미리 웜업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바 같은 경우 JVM이 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능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C나 아니면 컴파일된 러스트 같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나 문제가 없을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초기 구동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동 문제가 있습니다. CPU, 메모리, 저장 공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서브리스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 구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램 32기가 필요? 이런데 서브리스에서 램 32기가 글쎄요? 성능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실은 저는 다른 문제를 더 개인적으로 제약사항을 걱정하는 제약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발표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서브리스 어디에 뭐가 동작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버전업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정책 그리고 명확한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서브리스가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동작하는지 확인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실수 한번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음은 이제 운영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까다롭습니다. 왜? 온스팟으로 뜨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뭔가를 볼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로그를 쌓으면 되는데요. 또 로그를 쌓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브리스 자체의 컨테이너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즉 중앙 집중화된 ELK 스택 같은 걸 써가지고 서브리스에서 로그를 축적하지 않으면 로그가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쌓는 것도 어렵고 추적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뒤에 증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스모킹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스모킹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비동기식으로 동작하는 기능들을 추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APM 같은 걸 쓰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리스 언뜻 듣고 처음 듣기에는 이거 괜찮고 서버 따로 구축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서버의 활용도도 높이겠네, 유틸리제이션도 높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막상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버리스로 갔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POC 하거나 테스트할 때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로 상용 환경에서 운영을 하실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HTTP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상호대화식 명령형 HTTP 클라이언트인데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HTTP 자체를 이용해서 뭐 cur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이용해가지고 REST API 같은 거 접근할 때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에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그걸 다 입력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컨피그레이션 다 잡고 헤더 잡고 할 때 이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헤더 이름들, 주변 헤더 어떤 거 쓸래 하고 자기가 자동으로 컴플리션 시켜주고요. 그다음 구문 같은 거 강조해가지고 내가 현재 어떤 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 같은 거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유닉스하고 유사한 파이프라인 걸어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API 종단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썬 기반으로 돼 있어서 쉽게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애니메이티드 GIF으로 된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윈도우 10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해결법인데요. 제가 4컷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윈도우 10 USB를 만든다. 부팅 가능한 거. 그 다음 fileman.exe를 cmd.exe로 대체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부팅을 다시 하고요. 그런 다음 접근성을 누릅니다. 원래는 접근성을 누르면 접근성 관련 유틸리티가 뜨는데요. 아까 이걸 카피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cmd가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net 유저 그리고 암호 사용자 이름 암호 넣게 되면 슈퍼유저 권한으로 암호를 가볍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리부팅 하시면 여러분들 윈도우 10 관련해서 암호를 입력을 여기서 지정한 1, 2, 3, 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새로 바꾸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8가지 새 소식 이제 전해드렸고요.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개발팀에 독약 같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고민, 연구, 그리고 이제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10에서 개발 환경 설정 총정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윈도우 10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픈 베이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비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구글 따르다 망하는 기술 4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고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양이 이미지 가로 세로 주면 받아오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서브리스 생명이 지체되는 이유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또 추가적인 이유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서브리스를 쓸지 쓰지 않을지, 쓸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 HTTP 프롬프트 해서 상호대화식 명령형 HTTP 클라이언트 요거 한번 써보시면 테스트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 절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윈도우 10 USB 붙어본 이미지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CMD를 접근성 이용해 가지고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개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또 현재 상황들 잘 파악할 수 있는 뉴스거리들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OK데브TV 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